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입니다. 경제의 흐름, 주식시장의 흐름을 즐겁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표를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16일 이제 현지 시간인데 16일 날 이제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지난달 5월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정도 증가한 것은 원래는 이제 월가에서는 대략 5%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것을 또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1%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달이나 월가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로 늘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작년 6월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정상적이었을 때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가 정상적일 때였을 때보다 1.1% 늘어났으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조금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의류 판매는 한 100%, 전자제품하고 가구 등에 대해서도 한 30% 정도 늘어났죠. 예, 전자제품이나 가구는 구입 단위가 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 따져봤더니 결국에서 헬리콥터 머니, 이제 정부에서 뿌려준 돈의 위력이 컸다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 돈이 풀렸냐면요. 전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씩 기본적으로 지급한 것 외에 실업자들에게는 주정부에서 주당, 그러니까 한 주에 월간이가 아니고 매주 600달러씩 좀 얹어줬어요. 이 돈을. 그럼 이 정도의 돈이 600달러씩 매주 얹어준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하면은 미국 기준으로서 연봉 62,000달러 이하를 받는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입이 좀 늘어난 걸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경우 일자리를 잃은 가구가 보통 소비를 7% 정도 이제 줄이게 마련인데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는 소비자가 오히려 소비를 늘려가지고 실업자 가구들이 실업 전보다 소비를 10% 이상 늘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으로 6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즉 작년 6월에 대비해서도 1.1%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7월 말로 끝난다는 거죠. 7월 말이면은 대략 한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7월 말로 끝났을 때 그럼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이제 7월 말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실업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130만 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신규로 누적이 아니라 신규로 130만 명씩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6주 연속 130만 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좀 정책의 어떤 정체 상태, 즉 고용시장 회복이 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주던 것이 7월 말로 종료가 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 증가율도 허수가 될 것이고 소비 절벽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130만 명씩 실업수당을 청구한다고 했었는데요. 왜 그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4월부터
연방정부에서 6,59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나눠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고용주가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 나눠준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 즉, 준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 그런데 고용을 유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좀 일종의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이제 그 오너들 입장에서는 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숫자를 줄였겠죠. 그런 것이 실업급여 청구 건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다 보니까 뭐 알려진 것은 한 85% 이상 소진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업급여가 소진됨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도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이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5월 15일,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2달 전에 추가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3조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지금 내놨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즉 공화당이 지금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을 하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각이 좀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원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현재 홀딩 상태에 있고 미국 의회는 지금 휴원 상태입니다. 일종의 휴가 기간인데 휴원 상태인데 이제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상하 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코로나 신규 환자 수가 2만 명, 3만 명일 때는 그런데도 좀 버텼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 수가 6만 명, 7만 명이 늘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일단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다음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데 이런 주를 위주로 해서 경제 개방 조치를 조금씩 좀 되돌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7월 말, 한 2주 정도 남았죠. 7월 말까지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왜? 첫 번째는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상원에서 이제 상정조차도 안 된다고 했는데 상원의 전체가 아니라 상원의 35명이 이제 불가리를 하는 건데 이 35개의 상원 의원 숫자 중에 공화당 소속이 얼마냐면 23명이 이제 물갈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 35명 중에 23명이니까 공화당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마스크 정책이라든지 락다운을 해제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본다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이 좀 느슨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주를 위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죠. 즉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들의 입지가 굉장히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입지가 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하원에서 통과된 민주당의 안과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 제출한 공화당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돼 가지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재정정책은 7월 말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월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정정책만 있느냐?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금융정책이죠. 자, 금융정책과 관련돼서 최근에 월가에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돈을 이제 한 3조 달러 정도 금융정책을 통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거든요. 3조 달러를.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대략 2, 3주에 걸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회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6월 1일 날 7조 1650억 달러 정도까지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자산이 늘어난 만큼 달러를 풀었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그런데 이 돈이 7월 6일, 지난주죠. 7월 6일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은 6조 9천억 정도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대략 2,7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즉 달러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은행이 너무 소극적으로 다시 좀 뭐랄까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 2,7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중앙은행의 자산이 감소된 내역을 봤더니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통화 수합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달러를 마음대로 갖다 쓰시오 하고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열어줬는데, 개발도상국의 최근에 상황이 좋아지면서 빌린 달러를 미국 중앙은행에 한 2,700억 정도 달러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어떠한 달러 회수의 의지보다는 신흥국가들의 최근에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달러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의도와 달리 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달리 볼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고, 또한 이 2,700억 달러의 룸이 생겼다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또다시 돈을 더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시각들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돈을 많이 푸는 것 같지만 미국 경제가 그만큼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내 총산상, 즉 미국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지금 미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대략 총산선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는 한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계속해서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에 가더라도 한 38%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 중앙은행 전체 내의 GDP 대비 자산 규모가 97% 정도 되고요. 일본 중앙은행은 자그마치 GDP 대비 118%의 엔화를 지금 시중에 공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영국의 영랑은행마저도 지금 38%이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보다도 그 비율이 현재 높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미국의 어떤 그 경제와 관련돼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달러 공급력은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지금 한 2주 정도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S&P 500 지수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주춤거리기도 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 일몰이 다가온 재정정책이 시효가 다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좀 축소됨으로 인해서 달러를 좀 회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